안녕하세요. 자식과도 같은 우리 반려견들이 아플 때 말로는 소통할 수 없어 때때로 보호자님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님들은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들이 아플 때 보내는 신호에 대한 증상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호자님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아이들이 아픈지 알아차리는 방법은 강아지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우리 반려견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플 때 보내는 신호는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신호와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며 몇몇의 증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보이는 행동과 신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 날쌘돌이에 빠르게 움직이기 좋아했던 아이가 갑자기 느리게 움직일 때입니다.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행동이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강아지가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으로 인해 힘이 없어지거나 통증으로 인해 불편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또한 강아지가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며 뒤로 물러나거나 엎드리기도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산책할 때 보폭을 줄이거나 평소에 좋아하던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느린 걸음걸이나 움직임은 다양한 질병이나 상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디스크 질환 등으로 인해 관절에 통증이 생겨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관절 질환과 뇌질환 또는 심부전,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둔해지는 심장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움직임이 이상하게 둔해질 때는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개가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내거나 울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기나 속도는 강아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아픈 강아지가 말하는 소리는 보통 일반적인 소리보다 크고 길게 지속적입니다. 또한 강아지가 내뱉는 소리가 가끔은 숨소리와 함께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고통을 느낄 때 쉽게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 보호자님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려견들이 울음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몇 가지 질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성대에 염증이 생겨 소리가 나거나 끝없이 울부짖는 성대염과 콧속이 막혀 기침을 하거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기관지염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도 빈번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강아지가 소리를 내거나 울음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경우 아이들을 잘 살펴봐주세요. 평소와 다른 소리나 숨소리가 동반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소리의 횟수가 늘고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음소리에 따른 질병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의사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려견이 평소와 다르게 가족들 주위에서 배회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호자 가족들과 붙어있기를 좋아하던 것과 달리 가족들과 떨어져 있거나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어떤 문제, 즉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주인과의 이별에 대한 불안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등입니다. 강아지가 배회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무작위로 방향을 바꾸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목적지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이유로 불안하거나 노령화로 인한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반려견이 먹지 않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증상이 먹지 않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먹지 않는 것이 1에서 2일 이상 지속된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사료를 거부하더라도 간식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편식의 정도가 아니라면 이 경우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강아지가 먹는 간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밀히 아이들이 먹는 것을 체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먹지 않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반려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위, 장, 간, 췌장, 신장 등 소화기관 질환으로 식욕 감퇴,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도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먹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이 외에도 치아 질환으로 반려견이 먹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고 필요에 따라 스케일링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정도는 강아지의 크기, 종류, 건강 상태, 활동 수준, 식습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졸릴 때, 먹은 음식이나 간식이 근처에 있을 때, 주인과 놀거나 즐거운 상황일 때,
또는 음식 냄새를 맡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침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먹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면 가장 먼저 수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의 증상에 따라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증상입니다. 강아지가 침을 많이 흘리는 정도는 강아지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입에서 넘쳐 흐르는 정도가 많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평소보다 더 많은 침을 흘리거나 또는 침에 혈액이 섞여 나온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수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가 침을 많이 흘리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안이나 목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침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구내염이 있는 경우 침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구내염의 원인에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이 있으며 침을 많이 흘리는 것 외에도 입이나 혀 주변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아가 노출되거나 근처에 염증이 생긴 경우 또한 침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과 검진을 받아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종의 운동 신경 계통의 장애로 구역질이 나와 침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빠른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침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다른 질환으로는 중성지방혈증, 신장질환, 림프종, 치매 등이 있습니다. 각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다르므로 원인 진단 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6번째는 반려견의 꼬리가 낮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플 때 강아지의 꼬리는 일반적으로 낮게 보통은 몸쪽으로 붙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꼬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꼬리 자체가 항상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견종, 아이의 성격, 활동 수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꼬리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 꼬리를 내리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통증이 덜어지면 꼬리를 다시 올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가 꼬리를 내리고 통증을 보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에 따른 약물 치료나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동물 등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강아지는 꼬리를 내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보호자님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관리 방법으로는 산책을 통한 운동, 마사지, 테라피 등이 있습니다. 간혹 반려견이 꼬리를 내리는 원인이 척추나 골반 부상, 척추 디스크 등 보호자님이 판단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아이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수의사를 찾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귀를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아플 때 강아지의 귀는 일반적으로 쫑긋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귀가 평소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며 귀를 움직이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대개 경계심이나 호기심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질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귀를 자주 흔들거나 긁는 행동, 귀 속에서 이물질이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귀가 붓거나 붉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귀가 아파 보이며 보호자님이 만지거나 닿는 것을 피한다면 질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 정기적인 귀 소독이나 청결 유지가 중요합니다. 8번째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아플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 주변이 축축해지고 눈물 자국이 남습니다. 또한 눈이 부어오르거나 붉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열이 나고 눈 감염 등과 같은 원인으로 눈이 검은색 혹은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지속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눈이 붓고 눈 주위가 붉어진다면 안과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수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안과 검사를 통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보다는 보호자님이 평소에 강아지의 눈 주위를 깨끗하게 닦아주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아플 때 보내는 8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아지에게서 이러한 신호를 발견하면 항상 수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는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